안녕하세요. 에메랄드 디렉터 이슬비 김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9살 때부터 한 직종에 계속 있었는데요. 19살 때부터 옷 관련해서 서비스직으로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의류 매장을 운영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 행사가 있으면 그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돕는 MC였고요. 동시에 행사 기획사를 운영했습니다. 유산하는 제가 결혼을 하고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가 이제 아토피가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께서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했을 때 조금 더 호전이 되는 걸 봤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제가 그때 인터넷을 검색하면서 그때 유산하라는 이제 건강기능식품 회사를 알게 됐고요. 도전과 기회라고 정의하고 싶어요. 제가 이제 행사 기획사를 하면서 어려운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자존감도 많이 무너졌고, 한 가정의 아빠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해줄 수 없을 때, 그때 유산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보이고, 저에게는 새로운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유산하를 온라인상으로 찾았었고, 그리고 제가 그때 보상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는 성공하겠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성공할 때까지 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는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이렇게 유산화를 알아봤고, 그리고 또 싱가포르 컨벤션에 저희 와이프가 저 모르게 그 컨벤션 티켓과 비행기 표를 끊어서 저를 싱가포르 컨벤션으로 보내줬어요. 그리고 이 싱가포르 컨벤션 문이 열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 무대를 봤을 때 이 회사에 대한 믿음이 좀 생겼고, 내가 생각하는 다단계와 이 유산화는 다르다. 내가 이 일에 대해서 확신만 있으면 분명히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은 싱가포르를 간다는 게 너무 설레었어요. 해외를 간다는 게 너무 설레었고, 일단은 와이프한테 벗어나서 혼자 해외여행을 간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항상 전직이 다른 사람들의 빛이 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일을 하는 MC였는데, 제가 그 무대 컨벤션을 느끼면서 나도 저 무대의 주인공이 좀 되고 싶다. 나도 한국 가서 많은 리더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많이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더 확실히 믿음과 확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그런 사람들의 말을 신경을 전혀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잘 귀담아 듣지도 않고 알아듣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제가 전달하는 거에 집중을 했지, 그 사람들이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뭐 다시 한번 생각해봐, 아니면 뭔가 그런 일은 좀 안 좋은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저는 전혀 들리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 내가 왜 이 일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은 저희가 결국에는 제품을 유통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품의 애용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원칙이에요, 원칙. 각기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비즈니스를 할 때 문제되는 부분이 말과 행동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의 그 선을 지켜가면서 비즈니스를 하면 안정적으로 탄탄하게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되게 단순하게 생각이 많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몸이 먼저 행동을 하는 사람이고 생각이 좀 짧습니다. 근데 저희 대훈 리더님께서는 생각이 좀 많고 계획도 많고 그리고 나서 좀 행동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도 조금 얘기하긴 하지만 저는 이제 뇌가 없고요. 여기는 가슴이 없어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항상 슬비 리더가 이렇게 흘리면 제가 주워 담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장점은 서로 잘하는 부분을 잘 이제 가까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하는 부분 또 조금은 부족한 부분을 서로 조금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단점 중에서는 가장 제가 이제 단점이라고 얘기하는데 둘이 시작을 같이 했고 또 잘 모르고 그러한 수준에서 둘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저희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토론을 하는 거는 시간이 참 아깝죠.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이제 파트너분들께 이렇게 부부 파트너 이렇게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각자의 스폰서님께 답을 구하라고 얘기를 드리곤 합니다. 그냥 혼자 사업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파트너분들을 후원할 수 있고 그리고 시간 활용을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 첫 파트너가 있어요. 친구인데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이렇게 제가 유산에 대해서 알렸을 때 아무 소리 없이 제 손을 잡아준 파트너, 그 파트너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 개인 사정상 함께는 못하고 있지만 조만간 함께 해서 멋진 팀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 친구와. 저에게 유니스타즈란 나의 보호망, 울타리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엔 제가 유니스타즈 그룹 때문에 성장을 했고 저의 조금의 재능이나마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내가 능력이 되게 특출나지 않은 내가 뭔가 이뤄내려고 하면 이러한 그룹, 뭔가 이렇게 시스템적인 것, 그리고 모두 협력해서 이런 문화를 만들어낸 것, 이렇게 성공 시스템이 있다라는 게 저한테는 이게 현실 가능할 수 있는 이유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그런 팀입니다. 저는 되게 사람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제가 사람을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삶이 사람들한테 되게 선입견도 있고 되게 사람들과 함께 했었을 때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이 좀 더 많았던 사람이라서 제가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좋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캐스트 팀이라는 그 팀 안에서 활동을 하고 그 사람들을 알아가면서 제가 정말 유산화를 정말 더 잘하고 싶다. 끝까지 하고 싶다. 뭔가 해내고 싶다. 이 사람들과 계속 앞으로 진짜 일을 떠나서 알고 지내고 내 인생에서 이런 사람들을 안다고 하면 내가 그래도 좀 잘 사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슈퍼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퍼펙트한 회사와 제품이거든요. 스스로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의 삶이 아닌 나의 삶의 성공을 확신하세요. 제가 여기 유산화 안에서 인맥이 없는 걸로 많이들 좀 많이 알고 계세요. 제가 친구 이제 결혼식 때 딱 한 명 왔다고 제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인맥이 없어서 어렵거나 아니면 뭔가 리크루팅이 어렵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제가 안 하던 일의 습관을 가지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렇게 뭔가 공인 앞에서 이렇게 공인이 돼서 사람들 앞에서 뭔가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제가 좀 눈에 띄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누군가를 자꾸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좀 이렇게 강의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어서 제가 그 부분을 해내기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 되게 이렇게 버벅거리고 하지만 제가 원하는 꿈이 있으니까 이것도 제가 좀 도전하게 되더라고요. 도전하니까 또 해보니까 조금 더 이제는 좀 적응이 돼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싶다고 하면 사람은 생길 거라고 그냥 막연한 그런 자신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인제부터 알아가면 되지. 인제부터 사람을 내가 만나가면 되지. 또 내가 또 좋은 사람들을 찾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사람이 없어서 좀 항상 그 부분이 나한테는 마이너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긴 했지만 실상 제가 이 사업을 진행해보면서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라는 걸 가장 많이 깨닫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나의 명단은 없지만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의 명단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한 명밖에 없는 결혼식에 왔다는 친구는 사업하세요? 지금은 연락이 안 돼요. 다른 파트너분들이나 아니면 소비자분들이나 저한테 너무 힘들지 않았어요. 다 좋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도 저는 난 해피, 난 괜찮아 했는데 이 오로지 이 대운 리더님이 저를 이렇게 건드렸을 때 그 오는 여파가 가장 저한테는 유산할 과정 안에서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고비가 있다라고 하면 유산화의 코드가 이슬비 리더님의 코드예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다가 나중에 이슬비 리더에게 버림받으면 나는 대체 어디서 내가 한 것에 대한 부분을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유산화 코리아에 전화도 해봤어요. 제가 사실은 명의를 바꿀 수 있냐? 단순하게 그런 제품이 유통되는 그런 일이라기보다는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하는 일이고 그 사람과 함께 뭔가 이뤄내는 그런 여정이 되게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그 삶의 일부분이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뭔가 영양제, 뭐 제품을 누군가한테 팔거나 전달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말 내가 이 일을 내가 얼마나 큰 가치를 느끼고 있고 그걸 어떻게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진짜 이 유산화 자체가 큰 우주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유산화는 굉장히 삶을 축소시켜 놓은 그런 일이다라고 또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제가 시작할 때부터 나는 성공할 수 있어, 성공할 거야 라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조금 있던 사람인데요. 제가 실버를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4개월 정도 만에 이제 실버를 갔고요. 그 다음부터 쭉 실버로 있던 시간들이 저한테 한 2년이라는 시간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제가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했고 내가 간절하게 이루고 싶은 거 정말 내가 꼭 이것만은 꼭 해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가졌던 시기이고요. 그리고 그 2년이라는 시간이 타인의 2년이라는 시간은 좀 짧게 느껴질 수 있지만 나한테 오는 그 2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저는 힘들게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눈물이 많은 편이 아닌데 그냥 저의 마음이 속이 상해서 제가 울기도 되게 웃기도 되게 큰 감정 기복이 있기도 했던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골드를 딱 해냈을 때 그 느낌은 그냥 뭐 이렇게 승급했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나를 믿는 그런 계기도 됐고요. 그리고 뭔가 해냈다라는 그 느낌이 저한테는 정말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는 승급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이제 딱 한 달 반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한 사이인데 저는 굉장히 장형이에요. 행동이 먼저 나가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저는 그 후에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에요. 저는 장형입니다. 저는 머리형인 것 같아요. 머리형. 제가 한 대로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굉장히 제가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는 성향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비즈니스를 할 때 우리 이슬비 리더는 항상 지르기만 하고 저는 그 계획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렇게 질러주니까 또 이렇게 제가 또 수습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면서 피드백을 하면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일을 6년 정도 같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서로의 성향들을 이제 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언가 진행을 해야 될 때, 뭐 승급이라든지 프로모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저는 얘기하지 않고 제가 진행을 해요. 그러면 이제 대운 리더님이 이제 뒷수습을 같이 해주신답니다. 제가 그 전직이 행사 기획사였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지금같이 코로나 시기가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제가 행사 기획사를 할 때 이제 세월호 침몰 그리고 메르스 이런 것들이 터지면서 저희 행사 기획사가 무너지는 상황들 그리고 항상 미래에 대한 고민, 불안감이 있었는데 유산화를 통해서
고민이나 아니면 불안감들이 싹 다 해소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정말 기대되는 삶으로 바뀐 것 같아서 너무 그게 저에게는 너무 만족하고 행복합니다. 결혼했었을 때 제가 아이를 낳고 돈을 좀 덜 벌면 안 되냐. 이 한 번뿐인 아이가 이 어렸을 때 이 시간을 함께 보내주면 안 되냐.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을. 근데 그때 당시에 대훈 리더님 표정이 굉장히 그때 사진들이 다 안 좋아요. 돈은 벌어야 되고 제가 요구하는 건 시간이고 근데 또 제가 돈을 아껴 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대훈 리더님이 그때 당시에 표정을 보면 집에서는 웃음기가 전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유산화를 하면서 지금 제가 아이 둘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그 시간적인 그런 만족이 정말 아이들한테도 저한테도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지금 나이가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나이 30대에 지금 36살의 가을이 저는 어땠는지 기억을 할 수 있다. 어떤 삶을 보냈고 어떤 그런 생활을 했고 누군가 시간을 보냈고 저한테는 그런 기억과 추억이 남거든요. 그게 저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시기에 그 아이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 신랑의 그런 시간도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시간들을 저한테는 제가 선택권이 있다는 게 저한테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저의 그러한 지금 6년간의 인프라의 축적과 그런 시간의 축적으로 인해서 수입은 꾸준히 늘고 있다는 게 가장 바뀐 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행사기획사 할 때는 쉬는 날도 항상 쉬는 게 아니었어요. 항상 머리에 일이 가득했고 그리고 항상 불안했고 근데 유산화를 만나고 나서 저희 둘째가 나왔을 때 제가 온종일 이 둘째에게 시간을 좀 활용을 했고 어떻게 보면은 슬비 리더보다는 제가 더 둘째를 좀 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쁘고 그리고 이 아이들과 함께 뭐 꼭 쉬는 날이 아니라 언제나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놀러 가고 싶다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무언가의 시간을 함께 보내달라고 할 때 자유롭게 저희가 시간 조정을 하면서 아이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것 같아서 그것들이 너무 유산을 하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가능한데 안 하는 것과 전혀 가능하지 않아서 못하는 것과는 정말 삶의 질이 틀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유산화는 가능한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이 가능한 그런 상황들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꼭 유산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에게 처음은 있다. 저도 처음에는 누군가한테 전달하는 게 생각도 많고 과연 이게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생각도 많이 있었고 소비자 한 명, 파트너 한 명이 없던 시기가 저도 다 있었습니다. 저 말고도 여기에 있는 모든 성공자들이 다 똑같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작점 안에서 누군가는 긍정적으로 해내려고 하는 그 생각을 더 많이 가지고 뭔가 행동을 했고 누군가는 조금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안 할 이유를 찾아내는 그런 상황들을 자꾸 이렇게 악순환, 선순환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지금 시작하시는 그런 신규 분들이라고 하시면 꼭 나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좋은 생각을 하고 그리고 행동을 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이제 또 배우고 또 습관이나 뭐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은 수정해 나가시면서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에 저도 지금 굉장히 부족하고 잘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람은 자꾸 하다 보면 다 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반복의 힘 믿으시면서 꼭 나는 해내리라 이런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산화뿐만 아니라 어떠한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고 봐요. 이 일을 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은 성공하기 위해서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는 전혀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뭐 스킬이 뛰어나거나 언변이 뛰어나거나 이래서 유산화에서 성장했다라기보다는 실패에 대한 경험 그리고 성공에 대한 경험이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많을 뿐이지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유산화에 대한 기회를 알리시고, 그리고 또 실패에 대한 경험도 여러분들이 그걸 잘 극복하셔서 유산화로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유산화에서 가장 큰 선물은 제가 꾸준히 재밌고 또 계속 관심 있고 계속 할 수 있는 이 유산화라는 취미가 생긴 것 같은, 그리고 제가 그런 삶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한테는 그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내 사람들. 지금은 제가 커피 한 잔을 하거나 이제 뭐 영화를 보고 싶거나 아니면 뭐 맥주 한 잔을 하고 싶을 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편한 사람들이 생긴 게 저한테는 가장 진짜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골프 치는 거랑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시간도 없었고 금전적으로 여유롭지 못해서 그런 것들을 잘 못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고 제가 언제든지 제가 취미 생활을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제가 그걸 즐길 수 있다는 게 저에게 주는 큰 선물인 것 같고, 일단 유산화에서 올바른 리더로 성장하는 게 꿈이고요. 그렇게 성장을 해서 좀 알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유산화뿐만 아니라 올바른 합법적인 회사들이 함께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과거의 잘못된 전달 방식으로 인해서 아직도 네트워크 마케팅 그리고 다단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그런 안 좋은 시선으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30 이 젊은 세대들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에 많이 뛰어들어서 그분들이 이 일에 대해서 성공을 하시고, 그런 안 좋은 인식들을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힘을 쓰려고 하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그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2030 FC 슈퍼스타라는 풋살팀을 만들었어요. 제가 지금 구단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 젊은 리더들, 파트너들을 위해서 신규들을 유입하고 거기서 유산화를 알리는 일을 제가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그런 2030 분들을 함께 성장시켜서 이런 방송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이 올바른 네트워크 마케팅을 재미있게 전달하는 게 제 최종 꿈이에요. 유산화로 이루고 싶은 꿈이 시작과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저는 그 시간이라는 거,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라는 거, 저는 그 시간이 굉장히 항상 마음에 좀 있거든요. 왜냐면 저희 아빠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제가 현실을 봤었을 때 저희 굉장히 불안정한 저희 엄마와 저희 언니와 저의 삶이 굉장히 불안하고 걱정이 되게 많이 되더라고요. 그 초등학교 그 나이에. 근데 제가 그때 그냥 막연하게 생각한 것이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엄마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저한테는 계속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일찍 일을 시작했고 그런 것들을 이뤄나가고 싶었는데, 제가 유산화 안에서 저희 엄마한테는 불안하지 않은 그런 노후와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선물해주고 싶고요. 그걸 또 저희 언니한테도 좀 도움이 되고 싶은 생각이 또 있어요. 그리고 저희 신랑에게도 저희 아이들에게도 저희 주변인들에게도 정말 삶이 이렇게 행복하다는 거를 좀 알려주고 싶은 게 저한테는 꿈입니다. 유산화는 사람을 얻는 일입니다. 유산화는 여러분의 삶을 반짝반짝 빛내줄 겁니다. 유산화와 함께해요. 함께해요.